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 여러분. 저는 KB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 소속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그러면은 자꾸 일본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그러면은 인구 고령화하고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 두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웃 나라잖아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걸 바로 일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뭐 그 근거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가 일본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래서 걱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막연한 어떻게 보면 공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를 이제 심리적으로 좀 짓누르는 어떤 그런 양상.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와 그리고 흐름, 개인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자꾸 떠올리면서 세기말적 그 묵시록처럼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과정을 끼어나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래는 있잖아요.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의 세계잖아요. 숙명의 세계는 아니죠.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곧 닥칠 인구 쇼크를 대비해야 되지만 일본 사례를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보면은 전 세계 버블 역사에서 아주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버블 붕괴의 역사를 네덜란드 튤립 버블 붕괴를 떠올리잖아요. 뭐 그때 뭐 튤립 하나에 뭐 황소 몇 마리니 뭐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니까요. 1937년 2월 3일에 이게 버블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조 때입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뭐 치옥의 그런 굴욕의 일이 일어났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00년대 프랑스의 미시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해 버블도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이게 지금 20년 뭐 혹은 30년 잃어버린 뭐 세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 초에 인터넷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 미국 서프라임 사태까지 있었죠. 많은 거품 형성과 붕괴 역사가 있었죠. 이 400년 정도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품이 형성되고 붕괴하는 그 과정에서 굵직한 사건을 보면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꼭 들어갑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역사적으로 희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심한 버블 겪었죠. 근데 대부분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20년 30년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다 빠지고 주식도 그때 대폭락이 왔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심하게 겪은 나라는 일본 외에는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걱정은 많죠.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런 과정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나. 지금 유럽에 보면은 이탈리아 이런 데들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일본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일본에 막연한 우리가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요,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드는 편향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역사적인 어떤 전례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맞죠. 무조건 일본처럼 간다 얘기하는 것은 약간 단순 도식이고요, 치밀함이 좀 떨어지는 생각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출산율 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출산 파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까 일본이 극단적인 공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래가 있을까? 어쨌든 머지않아서 이 인구 절벽, 인구 쇼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나라요 경제 성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연평균 4.7%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3%로 낮아지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3% 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2.3%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요 잠재 성장률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 1.5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과거처럼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수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는 2040년부터 주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은 아마 2030년부터 인구 감소의 영향을 일부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충격은 아마 2040년 이때 이제 인구수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시점이잖아요. 인구 충격이 좀 본격화할 수 있다. 지금 통하고 있는 부동산의 문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자꾸 이제 인구 얘기를 하면은 자꾸 두려워요. 제가 인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먼 미래를 204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17년이나 남았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가까운 미래가 아닌가.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면은 세상이 끝장나는 것 같고,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를 좀 짓누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도 투자를 할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면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케인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장기적으로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걸 뭐로 일하고 뭐로 재테크를 하고 뭐로 주식 투자를 합니까?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 데는 더 오릅니다. 부동산을 사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주로 뭐예요?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